외국어 사용은 물 에너지 사용과 같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하기 위한 정도로 외국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될까? 그것은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까지 도달해서 사용하기까지 물 에너지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강을 막아서 댐을 건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력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큰 만을 막아서 바다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도력 발전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댐을 기준으로 외국어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데, 나는 취미 삼아서 외국어를 말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지극히 적고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직업, 학문, 여행 또는 생활, 이주 등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 의해서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 단계별로 아니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일정 시기 안에 외국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에는 3년 내외로 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외국어를 쓸 기회도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직업을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그 직업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직업을 수행하면서 외국어를 말할 테고 내가 여행을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당연히 여행을 가서 그 나라 사람과 교류하면서 언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외국어를 사용할 테고 결국 목표가 분명하면 외국어는 사용하게 된다.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 에너지와 이렇게 외국어 사용에 대해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일단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댐이나 조력댐을 만들게 됩니다. 에너지가 필요도 없는데 강에다 댐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에너지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댐을 건설할 수 있어요. 홍수 예방이라든지 예를 들어 물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라는 전제하에 보면 어, 댐이 필요한 경우 에너지가 필요해서 댐을 만든다. 정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계획은 다 했어요. 외국어를 사용해야 될 목표도 썼고 비교할 때 댐을 건설해야 될 이유도 있고. 자, 그러면 댐을 건설할 때 무엇을 처음 할까요? 어디에 댐을 건설할지,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일단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 공사를 하기 전에 리서치를 하겠죠. 이 댐의 저수 용량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댐에 물을 채웠을 때 그 주변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기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외국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베트남어를 배운다 그러면 내가 베트남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베트남어를 무조건 배운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베트남어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역사, 베트남어의 그 문자 체계,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향, 습관,
그 다음에 베트남어 글씨,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기초 단계에서, 기초 단계에서 좀 포괄적으로 접해서, 아, 내가 사용하려고 원하는 이런 언어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렇고, 이런 것을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아, 아무런 리서치 없이 그냥 나는 이제 베트남어 공부를 사용해야 되니까 베트남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 문법, 문장, 듣기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베트남어를 사용하려고 해보니 내가 공부했던 것과 실제 베트남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내가 리서치를 잘못하고 그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접근성을 갖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댐을 엉뚱한 데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수용량이나 이런 문제 댐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훼손된다거나 자연경관이 훼손된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댐을 짓다가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댐을 못 짓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잘 리서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댐을 완성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 이제 계획을 잘 세웠어요. 아주 마스터 플랜을 잘 세우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때까지 리서치를 세우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를 할까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단계별로 토목공사가 댐 주변에는 토목공사가 진행될 테고 그 다음에 아, 토지 수용이 먼저일 테고 그 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토목공사가 진행이 될 테고, 그 다음에는 댐 안쪽에, 예를 들어서 물이 채워졌을 때 효율적으로 물이 채워지고 어떤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또 공사가 만들어지겠죠. 기초토목공사. 실질적인 댐이 건설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어는 마찬가지로 가장 기초공사는 뭐니 뭐니 해도, 아, 어휘 능력 향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어는 많이 알고 가야 된다. 발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아는 만큼 그걸 이해하고 표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하는 과정처럼 외국어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어휘를 내가 잘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초공사로서는 발음, 그 다음에 내가 단어, 문장,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실제 표현을 해 가면서 어, 다양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 기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학습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듣기를 위해서는, 스피드, 그 말하는 사람의 속도,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걸 듣고 아니면 읽고 듣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안전장치 이를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훈련을 해 놔야 이제 실질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언어의 사용은 아, 뭐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어, 의사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가 표현한 말을 상대방도 이해해야 되고 이게 서로 교류가 돼야 됩니다. 문자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말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외국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로 하는 게 더 어렵다. 문자보다는. 문자라는 거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시간 확보해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말이라는 거는
아주 즉시적인, 순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공사, 토목공사는 말을 베이스로 하는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 말을 기초로 하는 그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댐을 건설할 때 토목공사를 하고 이제 댐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외국어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말의 속도라든지 어휘라든지 다양한 것을 갖춘 다음에 이제 적절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컨텐츠를 넓히는 작업이에요. 내가 용량이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뇌는 아,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뇌 구조가 있다. 내가 실제로 영어를 배워보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외국어를 사용할 때 한국어는 제쳐두고 내가 베트남어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내 뇌에 베트남어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 놓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컨텐츠를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아주 많은 컨텐츠를. 그래서 그걸 꺼내서 내가 말도 하고, 그 컨텐츠를 꺼내서 내가 글도 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글은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뭐, 언어 교환을 통해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SNS 친구와 그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 내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계속 사용을 한다. 말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보이스 타이핑, 녹음을 통해서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베트남어로도 내가 말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 발음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걸 교정을 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나의 컨텐츠가 얼마큼 부족한지, 그 컨텐츠를 집어넣는 것은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유튜브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뉴스, 다큐멘터리, 유튜버들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데, 그 컨텐츠를 중요한 것은 내가 집어넣으려면은 일단은 이해도 해야 되고, 기억도 해야 되고, 그걸 재미있고, 재밌어 해야 되고, 또 기회에 따라서는 언어 교환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 양을 좀 늘리고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댐을 건설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기초 작업, 토목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댐을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전히 튼튼하게 건설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터빈도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어로 다시 돌아와서 컨텐츠가 끝났다. 이제 끝난 건 아니죠. 계속해서 컨텐츠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컨텐츠 집어넣는 건 끝이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표현하는 말들이 그동안에 훈련하고 콘텐츠를 집어넣고 하는 방식이 제대로 됐다면 최소 6, 70%는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타겟 랭귀지를 말하는 수준에 의해서 발음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내용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일정량을 흘려보내면서 터빈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물 에너지를 만들어서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에너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은 외국어 사용과 물 에너지 사용과 비교를 해서 그 외국어 사용하는 방법을 물 에너지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될려나 모르겠네. 네 페이지, 4페이지 분량으로
AI에다가 내가 말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AI가 알, 알도록 항상 사용하면서 AI가 아주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정만 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내용이 달랐을 건데, 다음에는 영어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외국어 사용은 물 에너지 사용과 같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하기 위한 정도로 외국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될까? 그것은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까지 도달해서 사용할까지 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을 막아서 댐을 건설하여 사용하는 수력 발전이고, 두 번째는 바다의 물줄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조력 발전입니다. 여기에서 댐을 기준으로 외국어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외국어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취미로 외국어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배우게 됩니다. 직업, 학문, 여행 또는 생활과 같은 요소로 인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시기 안에 외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명확한 경우에는 3년 내외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직업을 얻은 후 당연히 그 직업을 수행하면서 외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서 공부했다면 여행을 가서 그 나라 사람과 교류하면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목표가 명확하면 외국어는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댐과 외국어 학습을 비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댐을 건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음, 외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합니다. 댐을 건설할 때 먼저 어디에 댐을 세울지 조사하고 설계도를 만들며 기초 조사를 합니다. 외국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배우려는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를 배우려면 그 언어의 역사, 문자 체계, 문화적 배경 등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외국어 학습의 기초 공사는 어휘력 향상입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음 연습, 문법 위에 듣기 연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듣기 연습에서 말한 사람이 속도와 습관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댐이 완공된 후에는 물을 저장하고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외국어 학습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학습을 마친 후에는 실질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교환을 통해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댐에서 물을 가득 채우고 일정량을 흘려 보내며 전력을 생산하듯이 외국어도 학습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표현과 발음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타겟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과의 대화에서 60, 70% 이상의 이해와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어 사용과 물 에너지 사용을 비교하여 외국어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영어 버전을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4페이지 분량을 너무 짧게 만든 게 아니에요.